안녕하세요, 여러분. 13강 취창업 구직 스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공 취업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13강까지 벌써 오게 됐네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희가 15주 수업이잖아요.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하고 2주 수업하고 15강 때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한 학기가 끝나네요. 네, 박수. 박수.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다 열심히 박수 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느덧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공간도 되게 더운데 여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곧 여러분 여름방학이 오면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굴레에서 벗어나서 꼭 제발 부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닌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워보고 요번 여름방학 금방 휙 가요, 여러분. 대학교 2년이. 그러니까 꼭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열심히 배운 이 이력서를 쓸 때 경력사항에 자신감 있게 2줄 정도, 3줄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지도 퍼즐 사진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 측에 눈치만 보고 있다가 휙 지나가게 될 이 시간에 뭐라도 하자. 그래서 매일 세계지도를 조금씩 그려봤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 정말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알제리가 뭐야? 리비아가 뭐야? 이집트는 아는데? 그 옆에 있는 게 그거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지도를 그려보고 각 나라의 사이즈들을 어느 순간 비교를 해보면서 바다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 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저 멀리서 와, 칠레 진짜 머네. 와, 가나 저렇게 머네. 근데 오추리는 저 먼 조그만 저 끝에 가나에서 한국을 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더 많은 배경 지식이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세계 지도를 그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야가 밝아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생각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 하고 퍼즐을 맞출 때 그동안 내가 그려왔던 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거대한 막 뭔가 100만 원짜리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PT를 200만 원 끊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강에서는 면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근데 면접을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면접? 나 그거 안 볼 건데 면접? 딱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면접이 뭐냐면 그냥 인사예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예절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 과제에 매너와 에티켓을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 된다. 사회생활에서는. 그래서 매너는 좋은 거고 에티켓도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매너와 에티켓의 구분점이 확실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그런 것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 사회생활이다. 그래서 매너는 그냥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배려, 예의 차원이라면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식사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누가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뭐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 에티켓 수저와 젓가락을 양손에 나눠주고 막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식사 에티켓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식사 에티켓,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밥알이 튀니까. 근데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에티켓이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안 그래도 비위가 약해 죽겠는데 계속 밥 먹으면서 밥알을 튀고 침을 찌기고 김치를 떨어뜨려서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언젠가부터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거식증에 걸렸어요. 고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티켓과 매너를 구분하는 그런 예의가 있는 것처럼 면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예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법적 구속력보다는 여러분이 사회에서 또 그리고 그냥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뭐 친구 소개받을 때도 있고 뭐 친구 선배 소개받을 때도 있고 잠깐 뭐 누가 오라 그래서 윗사람 만날 때도 있잖아요. 사실 면접 에티켓은 일평생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태도예요. 그래서 나 면접 딱딱한데 싫은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한평생 쓸 수 있는 요긴한 예절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일평생 쓰는 이 예절을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총망라를 하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있어서의 인사 예절과 표정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할 얘기 되게 많은 거예요. 대화 예절. 대화는 어떻게 해야 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 말하기의 기술이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가.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배워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번과 2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데 왜 교수님은 어떨 때는 얼굴이 나오고 어떨 때는 목소리만 나오고 그러나요? 라고 지난 시간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유는 못 나가는 거야. 얼굴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집에 갇혀 있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살이 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없기를 바래요. 근데 찍어놓고 얼굴을 봤는데 도저히 여러분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마음 같지 않아요. 밥맛만 더 좋아지고 잠만 더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다시 얼굴이 나가는 거고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얼굴이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나의 그 열정적인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서 더 얼굴보다 소중한 이 자료를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제 면접의 에티켓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럼 얘기를 해보자면 도대체 면접 왜 중요해? 면접 시간 되게 길지도 않아요. 짧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짧은 면접을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면접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짧은 순간에 우리의 뇌는 직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성적인 정보로 키는 몇이고 머리는 무슨 스타일이고 옷 색깔은 뭐고 이게 이성적인 정보잖아요. 저 사람의 걸음걸이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 됐건 의사건 변호사건 뭐 뇌과학 권위자 의사이건 소설가이건 어떤 사람이건 사람을 볼 때 딱 보는 순간 감정적 저장을 한다는 거야. 너무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감정적 저장이 뭐예요? 말 그대로 호불호로 나뉜다는 거야.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편안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 좀 까칠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 되게 냄새 날 것 같아.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화생물학적으로 어떤 정보를 좋다 싫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봤는데 나의 어떤 객관적인 내가 형성해온 나의 분위기나 내가 형성해온 나의 이력이나 그런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서 괜찮은 애가 왔네? 이상한 애가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도 되게 까칠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재밌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 이 화면을 보면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93%의 사람이 그럼 7%만 엄청나게 고도에 훈련된 이성적인 기술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사람 좋아 그럼 계속 좋고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계속 싫고 근데 바뀔 수는 있는 거야. 한 3년쯤 노력하면 바뀌겠죠. 좋아했는데 3년쯤 실망시키는 거야. 막 좋고 계속 좋았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늦고 계속 뭐 이렇게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러면 3년쯤 되면 이제 나가 떨어지겠죠. 내가 미쳤지. 그런데 저 사람 싫어 생각했는데 3년쯤 죽어라고 성실하고 죽어라고 친절하고 죽어라고 착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 생각한 그 판단을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까요? 누구를 만날 때 다음은 없다는 거야. 이 순간 외에 다음은 없어. 이미 저 사람은 판단을 끝냈기 때문에 처음 얼굴을 들어서 마주쳤던 그 첫 모습, 첫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한 번 만났을 때 재수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냥 걔? 시덥지 않게 얘기하고 아주 막 특별한 정보가 들리기 전까지는 걔가? 한 번 비호감은 계속 비호감이죠. 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초두 효과라는 심리학적 단어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초두 말 그대로 처음 첫 처음 머릿속에 각인된 정보는 잊혀지지 않는다. 오래 간다. 그래서 처음 배운 게 첫인상 이런 것처럼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 413명으로 413명에게 이게 결정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면접을 주로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 그 면접 이력서에 동그라미 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뭐 싫으면은 이력서 휙 빼버릴 것이고 좋으면 이력서를 챙기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은 뭔가 객관적이고 소상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앞에 PPT에서 보시면 30초라고 했잖아요. 30초면 충분하대요. 그럼 도대체 그 30초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머릿속에 재보세요. 저기 복도 바깥에 있을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 300걸음 걷겠습니까? 10걸음 걷겠지. 10걸음 뚜벅 한 5걸음 걸을 수도 있고 1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겠죠. 인사하고 일어나는 순간 30초 끝나는 거야. 아주 짧죠? 그래서 알버트 메러비안 박사라는 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는 자신이 제자를 키워서 논문을 발표를 시켰는데 얘는 이번에 논문이 통과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제자는 논문이 탈락을 하고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고 맨날 땡까땡까 놀고 이런 삐지리 같은 애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걔는 논문이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해마다 몇 건씩 발생을 하니까 제대로 도대체 그 원인이 뭐야 하고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냈는데 아무리 훌륭하게 3년 동안 논문을 준비를 해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꾸질꾸질한 양복을 입고 애가 이렇게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의 논문을 막 열심히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에이, 한 번 더 뭐 한 학기 지나서 다시 발표하세요. 이런 식으로 폐해를 주고 논문 내용은 부실하고 왠지 짝퉁 같고 뭐 지난번에 했던 거랑 별반 달라 보이지도 않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고 자신감 있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공평한 건 아닌데 우리의 판단 안에 외적인 요소가 그만큼 영향이 커서 여기 차트에 보면 알버트 메러비안 박사에 의하면 시각적인 요소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무려 55%. 그럼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30초 안에. 그리고 청각적인 것.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는가. 나는 분명히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근데도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러면, 잘 모르는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라고 막 말을 해. 그러면, 뭔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내용, 진짜냐 아니냐 하는 그 정보는 무려 7%밖에 기여를 못한다는 거지. 이 차트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정말 누구도 속지 않고 정확하게 진위를 구별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차트가 시험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쓰이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누구를 만나는데 막 쭈뼛거리고 그날따라 머리를 안 감았고 떡이 졌고 하필이면 신발에 운동화 끈에 뭐 김치국물 떨어져가지고 운동화 끈에 막 벌건 막 그 김치국물 자국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만남에서 나쁜 놈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나쁜 놈, 별로인 여 이렇게 인식될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추리닝 입고 다니고 뭐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는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쓸데없는 악인으로 찍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깔끔한 용모와 함께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표정인데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얼굴형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하고 사진 한 300장 늘어놓으면 이런 얼굴들을 선호한다고 뽑아줬대요. 사람인에서. 희망이 생겼어요.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진을 왜 골랐을까? 인사 담당자들은 그 수많은 신경 쓰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얼굴이 300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콕 찍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명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공통되게 있죠. 되게 착해 보이고 무슨 얘기하면 열심히 들어줄 것 같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까칠하게 굴 것 같지 않고 뭐 편안함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편안한 표정, 선한 표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누구나 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착함이 다 살아있으니까 이 착함을 그냥 드러내면 된다는 거. 단지 깔끔한 용모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둘의 입가에 편안함을 주는 요소는 입가에 있어. 뭘 머금고 있죠? 네, 건드리면 금방 피식하고 웃을 것 같은 그런 미소를 약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과하게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다 엄마 친구를 만났어. 엄마 인사하래.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학교 선배를 만났어. 그럴 때 만나는 순간에 살짝 그 사람에게 미소를 머금고 쳐다봐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착하구나. 저 사람 되게 성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뭐
누군가를 만나든지 다 좋은 어떤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을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한 표정을 짓는 것에서 5초가 지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30초 중에 이제 20초 정도가 남았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일상적인 인사는 이렇게 가볍게 끝날 수가 있지만 면접에서의 인사는 에티켓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돼.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면접에서의 에티켓은 면접 때만 쓰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상사 만날 때, 윗어른 만날 때,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갈 때, 뭔가 어른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다 이 면접 때 예절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자들 보니까 발을 다 모으고 있네요. 그쵸? 선까지 그어놨어. 넘어가지 말라고. 발을 예쁘게 모으고 손을 다 똑같이 모으고 있네요. 근데 오른손 왼손의 구별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할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나 반지 비싼 거 꼈는데 이 반지 보여주면 더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왼손 포개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는 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장례식 치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을 올려서 그래서 인사를 하시면 되고, 자, 절할 때도 똑같이, 어른한테 절할 때 똑같이 인사할 때도 여자 오른손, 남자 왼손. 손은 어디? 여러분 배꼽 어디 있는지 다 알죠? 배꼽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죠? 네, 배꼽에 엄지를 걸쳐서 인사를 하면 되는데 왜 배꼽이냐면 그거보다 더 위로 올리면 무슨 성악하는 사람 같이 어린 아이들이 성악하는 사람 같이 부담스럽고 더 밑으로 떨어지면 되게 느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꼽 위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말 인사, 면접, 상사의 예절에 다 지금 쓰이고 있는 현재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인사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PPT에 보면 멈춤 순간을 기억하기 있잖아요. 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휙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의 표본이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주차장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쁜 옷 입고 인사하는 사람들 있죠. 데스크 같은 데 있는 분들이 하는 전형적인 인사가 바로 사회에서의 기본 인사다라는 것. 곧 여름방학이나 뭐 이럴 때 면접 보실 일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제대로만 하신다면. 그리고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인사를 하고 나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앉게 되겠죠. 앉을 때까지의 예절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은 그 30초 동안 무난한 면접을 100%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보니 1번과 2번에 보면 남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여자는 앉을 때도 똑같이 발을 모아요. 예쁘게 발을 모으고 손을 깍지 껴서 아까 인사한 그 손 그대로 공수 자세로 무릎에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남자는 다리를 벌려요. 얼만큼 벌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2번을 봤더니 모았더니 진짜 옹색해 보이고 빈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안 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원해 보이려고 다리를 벌렸더니 세상 거만해 보이잖아요. 세상 삐딱해 보이고. 도대체 얼만큼 벌려야지 이게 공손하고 점잖은 예의가 되느냐. 신발 사이즈, 여러분 신발 하나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260 신으면 260만큼 벌리는 거고 270 신으면 270만큼 이렇게 신발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는 게 앞에서 볼 때 가장 편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다른 것이 손인데 여자는 손을 예쁘게 모아서 무릎에 놨잖아요. 남자는 모으지 않아요. 네, 모으면 정말 참 없어 보이네요. 동그랗게 계란 하나 준 것처럼 가볍게 손을 주먹을 쥐어서 무릎 위에 툭, 무릎과 허벅지 중간에 툭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을 때는 의자 뒤에 이렇게 엉덩이를 꽉 붙여서 앉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앉아주셔야 돼요. 엉덩이를 완전히 뒤에 붙이면 되게 막 그 방만해 보이거든요. 약간 허리를 띄어서 걸터 앉는 느낌으로 그렇게 앉아있을 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연출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질문을 하는 즉시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인생 성공 가도로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과제를 할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항상. 그래서 중간에 한 30초, 뭐 1분 먼저 끝내가지고 뭐 출결 인정 안 됐어요. 이런 문자를 매주 보내시는데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들으면 출결이 세모로 나올 일이 없죠. 네, 마지막에 늘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 과제가 뭐냐면 이번 주 과제 설명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동영상 하나를 링크를 올려 놓을 텐데 그걸 꼭 따라 하시고 동영상 과제를 따라 하시고 그 후기를 찾아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과제를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개구리 뒷다리송을 부르면 10초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초를 유지할 때 이가 8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10초를 유지할 때 이게 평상시에 웃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8개 이상이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막 근육이 볼살 근육이 막 덜덜덜 떨리는 기괴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근육이 이렇게 막 마동석 팔처럼 단련이 돼요. 그래서 딱 볼에 각이 잡히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가 드러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를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창피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개구리 뒷다리를 볼살 근육을 잡아서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과제로 제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학기는 과제 제출할 때 반드시 여러분 셀카를 통해서 한 장을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빨이 안 나온 사진을 보내면 그 주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엽기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숙제가 되는지는 해보고 나시면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뭐 폭풍 질문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잘 들으세요. 과제는 이번 주에 또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제출을 하는데 이번 주 과제는 제가 과제란에 링크로 올려놓은 개구리 뒷다리송 동영상을 보고서 따라해서 개구리 뒷다리 마지막 장면을 셀카로 찍어서 나중에 제출할 때 그 사진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환한 웃는 얼굴을 보는 것으로 제가 한 학기의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인상이 좋아져서 좋고 나는 여러분의 환한 웃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어서 그 과제를 평가할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인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여러분 많은 내용을 제가 막 달려왔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과제 꼭 집에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